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속의 리, 답심리, 왕심리, 청량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왕심리가 되겠습니다. 성동구 왕심리 지역이 되겠고요. 이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답심리 지역,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청량리 지역이 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행정 동명에 바로 리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시군구 아래에 읍면동을 두게 되어 있는데 동 밑에 대신에 리를 쓰는 지명이 이 서울의 경우 몇 군데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답심리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사실 리라고 하는 지명은 이 삼국시대부터 쓰여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동보다는 리가 어떤 의미에서 더 그동안 익숙해 왔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천만 서울시로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청량리, 화양리, 당인리, 미아리, 왕심리, 답심리, 수유리 등 동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리를 써 오는 곳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아예 행정 동명 속에 여전히 리가 남아져 있는 왕심리동, 청량리동, 답심리동 같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서울에는 소위 그 동회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필동, 주자동, 이렇게 명례동 하는 것들이 들어지고요. 그보다 큰 오늘날의 구회장 되는 것이 방이 되겠죠. 그래서 방 아래 동이 있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삼수변에 같을 동자를 쓰는 걸로 같은 동네에 같은 우물을 쓰는, 결국 같은 마을이라는 의미가 로서 사용이 되었던 게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자동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마을 읍지와 같은 바로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을들이 하나의 자치적인 형태로서, 동의 형태로서 이렇게 내려왔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자동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제 강점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소위 한양 도성 내에서의 경성, 그 이전에는 한양이 되겠고요. 그 주변 지역의 성저 심리 지역들이 점차 이렇게 경성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었고요. 이제 강점기 때의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전히 그 외 지역에 전농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다루는 왕심리라든지 이렇게 리로서의 명칭이 사용이 되다가 이것이 이제 경성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동이라든지 마찌라고 하는 일본식의 이런 행정동명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 지역, 북촌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전통이었던 동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남쪽 지역에는 일본인들의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마찌라고 하는 일본식이 칭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36년도에 저희 그 정과 동의 명칭이 개정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고양군 연이면 신촌리였었던 곳이 경성부 신천정으로 바뀌었고 오늘날의 신촌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지면 신촌리였었던 곳이 응봉정으로 바뀌고 오늘날에는 응봉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용강면 신수천리가 신수정을 거쳐서 오늘날은 신수동으로, 구수천리가 구수동을 거쳐서 구수동으로, 한지면 수천리의 경우는 오늘날 이 금호정을 거쳐서 성동구 금호동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군 한지면 한강리의 경우는 한남정을 거쳐서 한남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리의 흔적을 품고 있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었으니 바로 이 1936년 4월에 시행이 되었었던 이 정동 명칭 개정 과정에서 경성부 염리정의 경우는 리가 그대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염리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원래 이 신규 편입되기 전에 염리였었던 곳이죠. 경성부 청량리 정은 원래 이 청량리가 그냥 청량리 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숭인면 답심리가 답심리 정으로 그대로 리자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왕심리의 경우도 하왕심리, 사왕심리가 하왕심리정, 상왕심리정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심리동의 경우도 이 리자가 쓰여지게 된 것이 1936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전에 고향군 답심리였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특히나 이 심리라는 명칭이 붙이게 된 것은 많은 설화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곳의 논이 심리까지 뻗쳤다라는 의미로 답심리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주로 청계천 하류 지역에 이렇게 미나리강 같은 과 채소밭이 넓게 펼쳐졌던 곳이 바로 답심리 지역이 되겠고 오늘날의 답심리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동의 경우는 청량사에 사찰이 있었다는 데서부터 왔던 것으로 여기의 경우도 1936년도에 경성부 청량리 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오늘날의 청량리동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왕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심리와 상왕심리, 하왕심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오늘날은 왕심리 도선동과 왕심리동으로 이렇게 분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이 답심리니 왕심리니 하는 말이 흔히 성저심리라고 하는 심리 이내의 지역을 뜻하는 말에서의 심리일 수도 있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에서처럼 멀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심리는 정확하게 4km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답심리 같은 경우를 보면 동대문에서 정확하게 10km, 4km인 소위 심리 거리에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성저 심리와 관련되는 명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답심리라든지 왕심리의 경우는 만일 리자를 빼버리게 되면 결국 이 동을 그대로 붙여버리게 되면 발음상 좀 상스러운 발음이 돼버린다는 점 때문에 리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전철이라든지 기차 역명으로 이미 이 왕심리역이 이렇게 관례화돼 버렸던 경우를 또 감안해서 일자를 빼지 않고 청량리 동으로 그대로 쓰여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 속 리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답심리동, 왕심리동, 청량리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